선생님, 15번 환자분 수액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1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오는 순간 간호사들이 뭘 안다고 복도에 울리는 모멸감.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누구를 건드렸는지. 수액 준비실 문이 닫히자 드러나는 양진우의 추악한 본성과 미란을 향한 손길. 지금 손 뺄 수 있을 때 빼세요. 10년간 숨겨온 살기가 목소리에 스며드는 순간 CCTV가 포착한 0.5초의 충격. 평범한 간호사에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정체성. 과연 조미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이런 흥미진진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북의 대형 대학병원 새벽 6시 30분입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외상외과 병동에는 벌써 하얀 간호복을 입은 여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미란 33세. 이 병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간호사죠. 미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수액 라인을 확인하고 환자들의 체온과 혈압을 재며 밤새 응급실에서 올라온 차트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어제보다 오늘 상태가 어떤지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아침은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 숨쉬기가 편해지셨나요? 미란이 70대 폐렴 환자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살피는 미란의 모습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떤 환자든 차별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돌보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거든요. 조 간호사님,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젊은 보호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미라는 차트를 확인한 후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어르신 상태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열도 많이 내렸고 기침도 어제보다 훨씬 줄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이런 순간들이 미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아픈 이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죠. 하지만 병원이라는 곳은 참 복잡한 곳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 인턴, 레지던트, 실습생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 곳이거든요. 조 간호사, 이거 좀 해줘요. 아, 그리고 저 환자 수액 떨어지면 바로바로 갈아달라고요. 선생님, 15번 환자분 수액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수액 떨어지기 전에 미리 알림 주시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미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답에 레지던트가 잠시 멈칫했지만 곧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버렸습니다. 미란은 그저 묵묵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미란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지만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하지만 미란은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해. 복도에서 들려오는 실습생들의 수군거림도 들렸지만 미라는 그냥 지나쳤어요. 이런 일들에 일일이 반응하다가는 정작 중요한 환자 돌봄에 소홀해질 수 있었거든요. 오전 9시경 병원 로비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돌려보니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듯한 차림의 늙은 부부가 큰 봉지를 들고 병원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미란아, 어디 있니? 김치전 해왔다. 당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말이야. 우렁찬 목소리로 딸을 부르는 남자, 바로 조만복이었습니다. 미란의 아버지죠. 60대 중반의 만복은
여전히 건장한 체격에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옆에는 조용하지만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최경자, 미란의 어머니가 함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병원의 정숙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아버지의 모습에 미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재빨리 부모님께 다가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부탁인데 병원에서는 그냥 간호사 조미란으로 있게 해주세요. 만복은 딸의 말에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곧 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우리 딸이 원한다면. 경자도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니까. 환자들 있는데. 미라는 부모님을 병원 카페테리아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몇몇 동료들과 마주쳤는데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평소 조용하고 과묵한 미란에게 이렇게 정겨운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카페테리아에 앉아 김치전을 나눠 먹으며 만복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미란아, 너 여기서 힘든 일은 없지? 누가 우리 딸 괴롭히는 사람은 없고?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도 제가 누구 딸인지 모르게 그냥 간호사 조미란으로만. 만복은 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딸이 선택한 길이라면 그것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미라는 다시 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조용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오후 2시, 미라는 퇴근을 앞두고 마지막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병동이 유난히 바빴어요. 응급실에서 올라온 환자 2명과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거든요. 조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후배 간호사 김유진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유진은 이 병원에 온 지 2년 된 성실한 간호사였어요. 미란을 언니처럼 따르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죠. 오늘 실습생들 명단 확인하셨어요? 내일부터 새로 배치되는 학생들이 있던데. 유진이 실습생 명단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목록을 훑어보던 중 익숙한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조 선생님, 이 사람 이름 기억나세요? 양진우. 전에 다른 병동에서도 문제 있었던. 미란도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몇 달 전 산부인과 병동에서 실습하다가 여성 간호사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됐던 의대생이었어요. 결국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외상외과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일만 잘하면 돼요. 미라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신경이 쓰였어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문제적 인물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은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었거든요. 괜히 문제를 키우면 오히려 자신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오후 4시경, 미라는 조용한 수액 준비실에서 내일 사용할 주사 바늘과 링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는 보통 방문객들이 많아서 병동이 시끄러운 편인데 준비실만큼은 조용해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바늘을 분류하고 있던 미란의 뒤로 누군가 스르륵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처음에는 누가 들어온 줄도 몰랐어요. 조 간호사님,
남자의 목소리에 미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실습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에 뭔가 불순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실습생 양진우입니다. 내일부터 이 병동에서 실습하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습 일정은 수간호사님께 확인하세요. 미라는 간단히 대답하고 다시 바늘 정리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양진우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손끝이 참 섬세하시네요. 주사 놓는 솜씨가 예술이라고 환자들이 많이 칭찬하던데요.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미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칭찬하는 것 같지만 어딘가 불쾌한 뉘앙스가 담긴 말투였어요. 병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남자들의 의도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실습 일정은 수간호사님께 확인하세요. 미라는 간단히 대답하고 다시 바늘 정리에 집중했어요. 간호사님 손끝이 참 섬세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중이라서요. 미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두려 했지만 양진우는 계속 다가왔어요. 아니, 이 간호사님이 후배가 인사하는데. 이때서야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용히 하고 돌아가세요.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이 남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위험한 냄새가 났거든요. 아니, 이 간호사님이 후배가 인사하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저도 내일부터 같은 팀인데. 양진우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란의 허리 뒤쪽에 손을 댔어요. 근무하시느라 허리 많이 아프시죠? 간호사님들 직업병이라던데 이렇게 받쳐주면 좀 나아지지 않나요? 그 순간 미란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10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선을 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낮고 위험하게 변했어요. 지금 손 뗄 수 있을 때 떼세요. 하지만 양진우는 오히려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간호사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니, 이 간호사님이 환자를 위하는 마음도 없고 후배 실습생이 친해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나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비실 안에는 미란과 양진우 둘만 있었고 복도에서는 멀리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목소리만 들려왔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복도 천장의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순간적으로 겹쳤다가 다음 찰나 양진우의 몸이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밀린 듯 허공을 가르며 벽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쿵! 무엇이 일어났는지조차 포착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순간이었어요. 쿵! 양진우가 책상 모서리에 팔을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자신의 팔목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말이죠.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환자는 조용히 치료만 받으세요. 양아치 짓은 밖에서 하시고요. 양진우는 고통스러워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란이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팔목 어딘가가 어긋난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뭔 짓을... 실습생님께서 넘어지셨네요. 병원에서는 조심해서 다니셔야죠. 미라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다시 바늘 정리를 계속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양진우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범해 보이는 간호사 한 명에게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양진우는 팔을 부여잡은 채 비틀거리며 준비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하나둘 그의 모습을 쳐다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식은땀을 흘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실습생님, 어디 다치셨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양진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무엇보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간호사 하나에게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응급실로 내려간 양진우를 본 레지던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골절 아닌가요? 어디서 다치셨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손목뼈에 실금이 간 상태였어요.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 정확히 압박점을 눌러서 생긴 부상이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한 상처 같았죠. 그냥 넘어졌어요. 양진우는 웃으며 둘러댔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우습게 본 간호사들 중에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여자인 상대에게 이렇게 당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한편 미라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수액을 교체하고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눈빛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조 선생님, 아까 그 실습생이 다쳤다던데 괜찮으세요? 후배 간호사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병원은 좁은 곳이라 소문이 금세 퍼지거든요. 별일 아니에요. 실습생이 조심성이 없어서 넘어진 것 같던데요. 미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녁 7시 양진우는 손목에 깁스를 한 채 병원 화장실에서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참고 있었던 분노와 굴욕감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형, 나 이상한 년한테 당했어. 뭔 소리야? 너 또 간호사한테 찝적댔다가 혼났나?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양진우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평소 그와 어울리며 병원에서 벌이는 일들을 함께 해온 동료였어요. 아니야, 이번엔 다르다고. 조미란이라는 간호사인데. 이거 뭔가 이상해. 손목을 꺾는데 그냥 꺾는 게 아니야. 마치 전문가처럼. 군대 나온 애도 아니고 30대 여자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양진우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만난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대였거든요. 전화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선배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잠깐, 조미란? 그 이름 진짜 맞아? 왜, 아는 사람이야? 아, 너 지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 사람, 백호파 조만복 막내딸이야. 그 순간 양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호상의 조만복. 표면적으로는 시장 상인회장이지만 서울 강북 일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그럼 그 간호사가 조용히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건드렸다고? 미쳤나 정말? 양진우는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간호사 하나를 희롱한 것이 아니라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의 딸에게 손을 댄 거였습니다. 형, 나 어떻게 해야 해? 당장 병원에서 사라져.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아니, 아예 이 동네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
전화가 끊어진 후 양진우는 한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날 이후 지하철만 타도 하얀 간호사 유니폼이 보이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에 시달렸어요. 조미란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고 그때 느꼈던 무서운 기운이 다시 몸을 감쌌습니다. 조미란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고 그때 느꼈던 무서운 기운이 다시 몸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당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경고였다는 것을 말이죠. 같은 시간 미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결국 과거의 자신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호신술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병원에서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조만복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딸아, 오늘 일 있었지? 괜찮냐?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아버지 귀에까지 소식이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조만복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용했던 일상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정체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양진우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습 첫날이었는데도 말이죠. 수간호사가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병동 직원들은 어제 다친 일 때문에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미라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병원 로비에 낯선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경비원들이 수군거리고 원무과 직원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저기 경찰이 왔다던데요? 후배 간호사 유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미란에게 속삭였습니다. 실제로 병원 정문 쪽에는 경찰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사이렌을 켜거나 요란하게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어제 그 실습생이라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유진의 질문에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란을 급히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간호사 개인을 직접 부르는 일은 거의 없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병원장실 앞에 도착한 미라는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병원장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과 병원 법무팀 직원이었어요. 조 간호사님 앉으세요. 병원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남자는 이 병원을 20년 넘게 운영해온 베테랑이었는데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제 실습생 양진우 군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관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미라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별일 없었습니다. 실습생이 수액 준비실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뿐이에요. CCTV 확인 결과 2분이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던데요. 몸싸움이라기보다는 실습생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제지했을 뿐입니다. 경찰관이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까? 그리고 조 간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위협을 느낀 상황이 있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솔직한 진술 부탁드립니다.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성추행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피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상황이 명확해진 거죠. 이미 양진우로부터 상황을 들었지만 미란의 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 간호사님, 요즘 병원의 소문이 좀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인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미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병원 내부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병원장실 밖에서 약간의 소동이 들렸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노크를 했어요. 원장님 죄송한데 로비의 방문객들이 문이 열리자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3명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위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쪽 실수였습니다. 병원장과 경찰관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로 온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간호사님께 정중히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어제 실습생이 무례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중년 남자의 말에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상황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시고 왜 사과를? 경찰관이 질문하려는 순간 중년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단순하게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본 병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런 분이셨군요. 병원장이 급히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이 지역에서 오래 병원을 운영해온 그였기에 이런 사람들과도 마주칠 일이 있었거든요. 실습생 양진우는 이미 자퇴 처리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간호사님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년 남자의 말에는 정중함과 동시에 확실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미란을 지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관들도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병원 내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더 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해야 한다면 이 사건은 여기서 정리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대화 후 중년 남자들이 나갔어요. 병원장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움직였구나. 결국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간호사로 살고 싶었는데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따라온 거예요. 조 간호사님, 별일 없으시죠?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제는 미란을 대하는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괜찮습니다. 업무에 지장 없이 일하겠습니다. 미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이제 병원에서의 생활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날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요. 그날 밤 9시 미라는 퇴근 후 곧바로 강북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집에 가서 쉬었을 텐데 오늘은 아버지를 만나야 했어요.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시장 한쪽 골목에 자리한 작은 떡볶이집. 겉보기에는 평범한 분식점 같았지만 이 일대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었어요. 조만복이 3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였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떡볶이와 순대를 파는 서민적인 식당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미란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손님은 몇 명 없었고 아버지 조만복은 카운터에서 혼자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든든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는 예전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아버지, 미란의 목소리에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직감했어요. 앉아라. 뭔가 이야기할 게 있구나. 만복은 손님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가게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병원에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알고 있다. 만복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 혼자 정리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평범한 삶을 지키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나서면서 모든 게 복잡해졌거든요. 만복은 한동안 말없이 딸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아, 넌 간호사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그런 너를 건드리는 놈이 있다면 나는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신데 이제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만복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딸이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을 해치려는 자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참는 것도 지키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병원에서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건 조용히 참고 넘어갔기 때문이거든요. 미란의 말에 만복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었어요. 그래, 넌 참았지. 10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 근데 나는 딸이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 그때 가게 뒤편에서 최경자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미란의 어머니인 경자는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가족의 일에는 누구보다 예민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도 계셨네요. 응, 걱정돼서 기다리고 있었어. 경자가 딸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참는 것도 지혜지만 때론 단죄도 필요한 거야. 조용히 흔적 없이. 그게 우리 방식이었지. 경자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어요. 예전엔 당신이 주먹으로 나섰지만 난 정보와 머리를 썼지. 누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약점이 뭔지. 그걸 아는 게 때로는 주먹보다 더 무서운 법이야. 그게 우리가 같이 살아남은 방식이었어. 만복이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시절 둘은 완벽한 콤비였거든요. 남편의 힘과 아내의 지혜가 합쳐져 이 동네에서 털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경자의 말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강하게 나서야 했거든요. 엄마, 아버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 실습생도 이미 사라졌고 앞으로는 별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딸이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특히 만복에게는 딸의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미란아, 너는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게 있어.
그 녀석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만복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전에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그 실습생에게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려는 순간 만복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는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아. 다만 그 녀석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가르쳐 줄 뿐이야. 경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 말이 맞아.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그런 놈들은 또 다른 여자들을 괴롭힐 거야. 그걸 막는 것도 우리 역할이지. 미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아버지, 엄마, 저를 위해서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조용히 간호사로 살고 싶어요. 알고 있어, 딸아. 그래서 더욱 조용히, 확실하게 처리할 거야. 만복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 보이는 손이었지만 딸에게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너는 계속 병원에서 일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밤 늦게까지 가족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가정의 대화 같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아무리 평범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 자신의 뿌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 후 미라는 여전히 병원에 출근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 조심스러운 태도, 때로는 두려움까지 섞인 표정들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조 선생님, 커피 드릴까요? 평소라면 반말로 말하던 후배 간호사들도 이제는 존댓말을 썼어요. 미라는 그런 변화가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번 깨진 일상은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니까요. 오후 3시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가 올라왔습니다. 50대 남성으로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미란도 즉시 응급처치에 투입됐습니다. 혈압 80에 50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하고 수술실 연락.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미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수행 라인을 확보하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것들이 잊혀졌어요. 조 간호사님 덕분에 살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4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난 후 담당 의사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미란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명을 구한 결정적 역할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미란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원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조 선생님 이상해요. 기자들이 너무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요. 병원 내부 상황까지. 후배 간호사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단순한 소문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간호사 조미란, 조직 연관설 제기 대형 병원 직원의 숨겨진 과거, 인터넷 뉴스 기사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병원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세부 사항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그리고 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했습니다. 미란의 이름이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까지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라는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을 알아보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자취방에 도착한 미라는 방문을 잠그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작지만 아늑했던 이 공간마저 이제는 안전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에는 온갖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라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검은 헝겊으로 쌓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헝겊을 벗겨내자 군용 단봉이 나타났어요. 중학생 때 아버지가 호신용으로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만복은 딸에게 직접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미란아, 이건 남을 해치려고 쓰는 게 아니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다. 하지만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돼. 정말 위험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왜 이런 걸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단봉을 손에 쥔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그냥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지난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환자들을 돌보며 느꼈던 보람, 동료들과의 소중한 추억,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일상들이 모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작은 강함이 필요할 때도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고 자신도 결국 그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조만복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딸아, 괜찮냐? 뉴스 봤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미란아,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만복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절 다른 시선으로 볼 거예요. 병원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딸아,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너는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고 그게 가장 소중한 거야. 아버지의 말에 미라는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비록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란아, 이제 숨을 필요 없어. 내가 누구 딸인지 당당하게 말해도 돼. 아버지가 항상 내 뒤에 있으니까. 그날 밤 미라는 단봉을 다시 헝겊으로 싸서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어요. 아직은 그것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언제든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창밖을 바라보며 미라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비록 평범한 일상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이틀 후 새벽 4시 서울 외곽의 한적한 정육점 창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도 없을 시간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창고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고 몇 명의 남자들이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냉장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고기를 보관하는 대형 냉동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중 하나의 철문 앞에 조만복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어요. 형님, 다 끝났습니다. 중년의 부하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그의 손에는 양진우의 신발 한 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만했던 의대생의 흔적이었죠. 좋아. 이제 정리해. 만복의 말에 부하들이 움직였어요. 신발은 창고 한쪽에 덩그러니 놓아두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급하게 벗어놓고 간 것처럼 말이죠. 냉동실 철문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만복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마이너스 조만복. 간단하지만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선을 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였습니다. 같은 시간 병원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새벽 근무를 서던 경비원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장실 문 앞에 익명의 봉투가 놓여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경비원이 봉투를 주워들어 보니 제법 두꺼웠어요. 병원장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서류 같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병원장님 귀하라고만 쓰여 있었어요. 오전 8시 출근한 병원장이 그 봉투를 받아보았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두 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양진우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자필 사과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의대 자퇴서였습니다. 사과문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조미란 간호사님께 심각한 성추행을 시도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대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퇴하며 다시는 의료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습니다. 글씨체는 떨리고 있었지만 내용만큼은 분명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조용히 사건이 정리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었거든요. 특히 병원의 명예를 지키는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비서실에 연락해. 이 사건은 여기서 완전히 종료된 걸로 처리하라고. 한편 미라는 여전히 병원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은 며칠 지나면서 시들해졌고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미묘했어요. 조 선생님, 그 실습생 완전히 사라졌다던데요? 후배 간호사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누가 그러던데? 그 학생이 떠나는 마지막 날 양복도 없이 병원 후문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걸 봤다더라고요. 마치 무서운 일을 당한 사람처럼. 유진의 말에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은 좁은 곳이라 이런 소문들이 금세 퍼지거든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다시는 이 근처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양진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의대에서도 자퇴 처리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 모양이네요. 미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안도감을 느꼈거든요. 오후 2시경 미란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양진우와 함께 어울려 다니던 의대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의 거만한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 간호사님. 맨 앞에 선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양진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양진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간호사님들께 무례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미라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무력으로 굴복시킨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들이 다른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학생들이 떠난 후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이 옳았는지 자신이 원했던 해결책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미라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아버지 조만복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딸아, 이제 마음 놓고 일해.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짧지만 확신에 찬 메시지였어요. 미라는 휴대폰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결국 자신의 뿌리를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함부로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것. 그리고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할 다른 여성들도 줄어들 거라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미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과정은 원했던 것과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외상외과 병동을 누비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평소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란의 성실한 모습과 뛰어난 실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조 선생님, 15번 침대 할아버지가 계속 찾으세요. 후배 간호사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며칠 전 입원한 80대 환자분이 미란만 보이면 반가워하셨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미란이 병상에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간호사님 덕분에 하루하루가 견딜만해요. 우리 손녀딸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니 고맙기만 하지. 이런 순간들이 미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든 환자들에게는 그저 따뜻한 간호사일 뿐이었거든요. 점심시간 미란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는 조용해진 일상이었지만 나름대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란아. 돌아보니 아버지 조만복과 어머니 최경자가 도시락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달리 이제는 병원 직원들도 미란의 부모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엄마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딸 보고 싶은데 못 와? 김치찌개 끓였는데 너 혼자 다 먹기 아까워서 가져왔다. 만복이 웃으며 도시락을 내려놓았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요즘 병원 생활은 어떠니? 힘들게 하는 사람 없지? 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딸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잘해주세요. 환자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미란이 대답하는 사이 카페테리아 한쪽에서 의대생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란과 눈이 마주치자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6개월 전의 일 이후로 병원 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 그게 다행이다. 만복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 안심이었습니다. 오후 4시경 미라는 응급실에서 올라온 새로운 환자를 맞았어요. 교통사고로 다친 30대 여성이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괜찮을까요? 환자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미라는 다정하게 손을 잡아줬습니다. 걱정 마세요. 검사 결과도 좋고 며칠 안정하시면 금세 나아지실 거예요. 환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미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된 거죠. 퇴근 시간이 되자 미란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을 나섰어요.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시장 골목의 작은 떡볶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손님들이 몇 명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들 만복과 경자를 편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맛있네요. 고마워요. 자주 오세요. 만복이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미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평범한 동네 분식집 사장님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손님들이 나간 후 가족 3명이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경자가 만든 김치찌개와 만복이 직접 만든 떡볶이의 조화가 일품이었습니다. 미란아, 요즘 정말 편해 보인다. 만복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6개월 전 사건 직후에 힘들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아버지.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미라는 예전보다 자신감을 찾았어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혹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는 순간 만복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걱정하지 마. 이 동네에서는 아무도 우리 딸을 건드리지 못해.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평범한 삶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거야. 경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놈들한테는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하지. 딸이니까 참았지만 손녀까지 건드리면 우리는 참을 수 없어. 만복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변했어요. 비록 평범한 분식집 사장으로 살고 있지만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때 가게 뒤편에서 냉장고 문이 스르륵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별것 아닌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것들에 대한 다짐이었죠. 저녁이 깊어가자 미라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하철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그 사건이 있기 전과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이죠.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조만복의 딸이면서 동시에 훌륭한 간호사인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또 새로운 환자들이 올 것이고 그들을 돌보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 멀리 시장 쪽에서 누군가 고전 트로트 내 사랑 내 곁에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아마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정리하는 상인들 중 한 분일 거예요. 그 정겨운 멜로디가 오늘 밤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